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동행이라는 말을 들을 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예전부터 이 동행이라는 말을 들으며 정겹고 평온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동행 너무 좋잖아요. 함께하는 길이 길든 짧든 도보 여행 중에 모르는 사람과의 동행도 좋고,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면서 그게 좋지만은 않겠구나 싶어요. 이번 이야기는 덴마크 두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덴마크 두유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덴마크 두유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전쯤 외할머니 댁이 있는 부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가 장마철 끝나갈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부두에서부터 그 할머니 댁까지는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걸어서 가는 게 더 빨라서 말이죠. 그래서 전 늘 배에서 내리면 천천히 외할머니 댁까지 걸어서 갔었는데요. 외할머니 댁은 배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가면 한 30분? 그쯤 들어가야 했는데요. 거의 가는 길 우측엔 바다가 있고 산 옆으로 난 밭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거기 경치가 장관이거든요. 낮은 낮대로 밤엔 밤대로 말이죠. 그날 비가 엄청 내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저 하나. 배에서 내린 뒤에 우산을 펼치고 걷기 시작해서 밭에 들어갔을 때, 좀 전까지 어둑어둑했던 주변은 그냥 아예 어두워졌고, 비가 좀 전보다 더 강하게 퍼붓듯이 내리는데 바람도 엄청 강해지고 바다에서는 번개가 내려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좀 서둘러야겠다 하고 빨리 걷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우산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때 뒷목이 뻐근해질 정도로 피가 뇌로 다 쏠리는 그런 기분?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인기척이 없었거든요. 남자아이는 제 바로 옆에 붙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응? 엄마한테 혼났니? 왜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땅만 보면서 조용히 옆에서 걷더라고요. 그쪽 밭 너머엔 집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어느 집 아이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측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바 하나 꺼내서 줄까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 아이는 어디 하나 젖은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아래쪽으로는 움직임이 없어요. 무릎인지 아니면 그 위인지 거기부터 신체가 없는.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닭살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도망을 쳐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전 그냥 그 이후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우산을 있는 힘껏 꽉 쥐고는 앞만 보고 조용히 걸었는데요. 그때 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인지 아니면 고양이 소리인지 그 비슷한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옆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나도 무조건 앞만 보고 조용히,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태연한 척.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막내 외삼촌이 저 흔들고 있더라고요. 막내 외삼촌은 비가 엄청 내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마중을 나왔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밭에 제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몇 번 부르니까 제가 일어난 거고, 전 그때 처음엔 꿈인가 생시인가 하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진짜 놀란 표정으로 진짜?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웃는다든지 싱겁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외삼촌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죠. 외삼촌이 하는 말이 몇 달 전부터 섬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거기서 그 아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얀 반팔 셔츠에 검은 멜빵 반바지를 입은,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하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은, 섬마을 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한 아이를 말이죠. 그리고 외삼촌이 말한 그 아이는 제가 본 아이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아이는 반바지 아래로는 그 신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떠나라고 하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외삼촌과 전 외할머니 댁까지 걸어가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외삼촌 말로는 그 아이가 섬마을 아이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온 아이인지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가 오는 밤엔 거기서 나타나서는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하고 동행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전 그때 외삼촌하고 걸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건 아닌가 하면서도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덴마크 누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가련하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평소에 귀신이 보인다는 제 친구도 그렇고 사람이 아닌 뭔가를 보거나 느낀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든지, 그냥 조용히 곁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바로 얼굴 앞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이 떠날 길동무가 필요했다면 진즉에 뭔 일이 생겨도 생겼을 텐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귀신하면 뭔가 풀고 싶은 한이라든지 부탁할 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귀신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해녀가 섬에서 경험한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해녀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23살이며 2년 정도 해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엄치는 걸 좋아하고 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스터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녀 일을 막 시작할 무렵 선배 해녀에게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다짐받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떨어진 작은 바위섬 같은 곳이었고 거리는 해안에서 300m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해녀도 절대 그 바위섬에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생각하기를 그 섬에 가는 도중에 꽤나 조류 흐름이 빠른 곳이 있는데 해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조류가 빠른 곳이라서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은 당일의 조수간만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 중에 일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날은 몸 상태도 좋았고 좀 더 물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도 혼자서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도도 잠잠했기 때문에 문득 저 바위섬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류가 빠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문제없이 그 바위섬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 평소 사람 손을 타지 않은 탓인지 큰 전복과 소라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와, 전복이 30cm 정도, 소라도 거의 20cm? 마치 꿈 같은 광경입니다. 뭐야, 여기 보물섬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고 있는데 섬의 해저 쪽에 둥그렇게 밧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섬 위로 올라와 보니 섬의 측면에는 몇 개의 지장보살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뭐지 여기? 뭔가 불길한 곳?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어? 뭐지?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누나, 뒤를 보니 10살 정도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바위섬인데 젖어있는 어린아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어디에서 왔어? 나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을 뿐. 그러자 남자아이는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나 있잖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도와줘요 누나. 방금까지 보통의 모습이던 남자아이가 말하는 내용에 따라 모습이 변합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는 다리가 피투성이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는 머리가 피투성이로, 배가 고프다고 말할 때는 삐쩍 마른 모습으로, 목이 마르다고 말할 때는 노인처럼 변했습니다. 아, 큰일이다. 완전 큰일 났다. 믿지도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찾고 나무 아미타불 하며 경을 외웠더니 순간 뿌짓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육지로 나오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점점 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는다기보다 끌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뭐야 이거! 바다라는 곳은 뜨는 것보다도 잠수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든데도 결국 바다 밑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고 그곳에 수경을 쓴 뼈만 남은 사체가 있었습니다. 필시 아까 본 소년이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처로운 기분이 드는 순간 후 하며 빨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더니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까지 올라와서 냉정함을 되찾고 해안까지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육지에 도착하고는 그 섬에서 잡은 전복과 소라를 매입업자에게 넘기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체를 발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자에게 돌아가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오, 굉장하네! 오늘 대박났네! 이런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금액은 나 자신도 놀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뭔가 기쁘면서도 측은한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 작은 바위섬에 가면 안 돼 라고 일러준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모시고 차를 내니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 작은 바위섬에 간 거지?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뭐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지만 근데 사체를 발견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외에 뭔가 본 건 없어? 나는 경험한 것 전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그렇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해준 얘기는 이렇습니다. 30여 년 전 어느 여름 남자아이 3명이 해수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았던 탓인지 남자아이들은 떠내려가다가 그 바위섬에 겨우겨우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았던 탓으로 좀처럼 구조선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을 집어삼킬 정도의 파도가 쳤고 남자아이 3명은 다시 바다로.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어부가 배를 띄웠습니다. 어부는 남자아이를 1명, 2명 구조하고 3명째를 구조하려 할 때 배가 그 섬에 격돌하여 침몰. 남자아이 3명과 어부는 해저에서 움직이고 있는 밧줄과 바위섬 측면에 조각된 지장보살은 그때의 일 때문에 생겨난 듯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오래전 그 바위섬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이 탐색을 했지만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해 추석 파도가 조용한 날 조금 무서웠지만 아주머니와 둘이서 배를 띄워 그 작은 바위섬에 향과 제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문득 고마워요 누나 라는 소리가 귓전을 스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해녀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죽은 이가 나타나서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선과학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사기꾼들도 겉으로 보기엔 도움을 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흉악범들 대부분이 호감형이라고도 하고 좀 씁쓸하지만 전 호감형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경계부터 하는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인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전 어릴 때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 혼자서 절 키우셨는데 그렇게 편부모 가정이 원인인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학교에서도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따돌림은 계속 이어졌는데 견디다 못해서 2학년 때 등교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잠깐 시골 외가댁에서 지내게 됐고요. 그 시골은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었고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골은 이미 전부터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아이는 고교생이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이전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혼자가 편했고 어쨌든 그곳에서 한가로이 지내게 됐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곤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곤충을 엄청 좋아했고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곤충을 잡으러 나다녔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났을 쯤이었나? 8월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한 여자를 알게 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검은 긴 생머리의 아름다운 여자였는데요. 그때 여자 쪽에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보고 이 동네에서 처음 본다고 방학이라 온 거냐면서. 전 그때까지도 따돌림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특히나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는데 그런 절 이해라도 하는지 제가 들고 있던 곤충 채집 상자를 쳐다보면서 곤충을 진짜 많이 잡았다고 보여주겠냐면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전 그때도 곤충에 가는 거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곤충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때 그 사람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굉장한 애라든지 그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칭찬에 심쿵해져서는 게다가 그 여자는 자기를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 누나하고 친한 사이가 됐던 거죠. 전 누나랑 같이 곤충을 잡으러 밭에 간다든지 냇가에 간다든지 했었어요. 만나는 장소는 항상 냇가 근처에 있는 그 지장보살 석상 앞.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께 누나 얘기를 했더니 여름이라서 야마다 씨댁 딸이 쉬러 온 모양이라고. 그 집 딸이 몸이 좀 약하니까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은 이미 과소화 상태였고 그리고 외지인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누나는 미스터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다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가족 이야기 같은 걸 물어도 전부 교묘히 피해가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거, 엄마가 돌아가신 거, 나중엔 어른께 하지 못한 제 속에 있는 말도 털어놓게 됐고요. 그런 제 푸념을 다 듣고 나서는 다정하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전 누나가 엄마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누나한테 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는 저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누나를 만나고 좀 지났을 텐데 이상하게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감기인가 생각했는데 열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곤충 채집, 물놀이? 다른 건 몰라도 누나랑 만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말이죠. 어른들한테 아프다고 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누나랑 만나는 장소로 늘 나갔었어요.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감시하에 밖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래도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나랑 만나고 싶다고 계속 칭얼대니까 외할아버지께서 본가에 있겠지 하면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통화를 끝낸 외할아버지가 절 보면서 초조한 모습으로 저보고 도대체 누구랑 논 거냐고, 야마다 씨댁 딸은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나 이름이 뭐냐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다그치듯 물어보시고 전 그때부터 어리둥절해지고 그땐 어려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그게 혼란스럽다는 거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제야 전 누나 이름도 모른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께 누나 특징을 말해드리니까 외할아버지는 서둘러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 그때도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아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외지인이 오면 금방 알게 되는 좁은 시골 동네.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전 그때 어려서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결국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전 누나랑 만나는 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고 그리고 집에서만 놀게 됐어요. 그렇게 집에서 놀던 날이었는데 집 뒤편 밭에서 곤충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에 사토시 안녕?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누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나랑 전처럼 다시 곤충을 잡으면서 놀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 동네에 누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두 분은 제가 누나랑 같이 있는 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점심때 누나랑 같이 노는데도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돌연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외할아버지 말씀이 점심에 저 혼자서 놀고 있었다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제가 멀리 가는가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급기야 두 분은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외할아버지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 사토시 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라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어린 나이지만 이제 가야 한다는 상황이 정말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은 옛날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적은 아이일수록 사라지기 쉽다는 그런 전설까지 있었던 모양이었고, 그리고 사라진 아이는 사라지기 얼마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그런 전설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큰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런 이유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있는 때 없는 때를 다 써봤지만 결국은 일주일 후에 돌아가는 걸로, 그리고 두 분은 남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두 분은 그런 상황에서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계속 불안해하셨는데 말이죠. 전 이상하게 그렇게 두 분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상황에서도 누나랑 만나지 못한다는 것만 생각나고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이 났는데,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를 마루에 앉아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옆에 누나가 서 있더라고요. 전 그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전혀 그 상황이 무섭다거나 하는 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사토시 무슨 일 있어? 누나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는 섭섭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렇구나, 하지만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누나가 먼 곳에서라도 응원할게, 이렇게 다정히 말하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여기 다시 오면 그때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누나는 슬픈 표정으로 절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누나는 조용히 정원 밖으로 나갔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뒤 집으로 돌아온 전처럼 따돌림도 당하지 않았고 몸 상태도 예전처럼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누나가 보고 싶어서 해마다 방학 되면 늘 외할아버지 댁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동네에 가도 한 번도 누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제 경험담의 전부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누나가 아이를 데려간다는 그 마을 전설 속의 악귀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랑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쨌든 옛날 일이라 군데군데 기억에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어린 시절 실제로 경험한 기묘한 체험이었어요.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죠. 오해할 때도 있고.
전 사연을 보면서 곱성 생각도 좀 났었는데, 사토시가 만난 누나, 그 예쁜 누나는 선이었을까요? 악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